홍프로필름 스쿨에서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타임포모션 과정, 애프터 이펙트 기초 과정, 그리고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배워볼 수 있는 원데이 클래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영상 정보란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프로입니다. 배틀그라운드, 요즘 정말 핫한 게임이죠? 이 배틀그라운드 소스를 가지고 카메라 워크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그 중에서도 제일 기본이자 제일 많이 쓰이는 줌아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좌는 배틀그라운드 월페이퍼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하게 되었고요. 강좌에 앞서서 제가 배틀그라운드에 빠져서 강좌 업로드가 늦어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헛소리 하지마 임마. 줌아웃 연출은 여러분들의 극장에서 한 번쯤은 보셨을 건데요. 특히 도입 부분에서 오브젝트를 표현하기 정말 좋은 연출입니다. 속도감에 따라 느낌을 다양하게 줄 수가 있는데 이번 강좌에서는 리니어, 가속, 감속 전부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그 밖에 인트로에 쓰인 효과를 모두 다 한 번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스가 있어야겠죠? 강좌에 쓰이는 소스는 아래 영상 정보란에서 공유받을 수 있고요. 우선 PSD를 에펙으로 불러주겠습니다. 컨트롤 I를 누르면 소스를 불러올 수 있는 창이 뜨는데 배그 PSD를 더블 클릭해서 불러주도록 합니다. 그러면 창이 이와 같이 뜨는데 이 첫 번째 옵션을 먼저 살펴보면은 세 가지가 있죠. 이 푸테이지는 PSD에서 원하는 레이어만 선택해 볼 때 사용하는 옵션이고요. 그 다음에 컴포지션, 리테인 레이어 사이즈가 있는데 컴포지션을 선택하게 되면 이 컴프 사이즈로 레이어가 불러지고요. 아래쪽에 리테인 레이어 사이즈를 클릭하게 되면 레이어 사이즈대로만 컴포지션에 불러오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같은 사이즈로 다 불러오진 않기 때문에 맨 아래쪽에 리테인 레이어 사이즈를 클릭해서 옵션을 선택해 주고요. 또 아래쪽에 레이어 옵션을 보면은 또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 첫 번째 에디터블을 선택해야 모든 레이어를 다 불러올 수 있고요. 두 번째 머지 레이어를 누르면 모든 레이어가 하나로 합쳐져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임포트 카인드는 세 번째 컴포지션 리테인 사이즈로 불러오게 되고 레이어 옵션은 에디터블 레이어 스타일로 선택해서 불러주면 됩니다. OK를 클릭하면 이렇게 배그 프리콤프와 배그 레이어라는 폴더가 생기게 되는데 이 배그 레이어 폴더에는 이 PSD 안에 있는 모든 레이어가 들어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배그 콤프를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모든 레이어가 한 콤프에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처음엔 인트로를 보면 캐릭터들이 하나하나 줌아웃으로 나오게 되죠. 그러면 이 줌아웃 씬을 먼저 제작을 해주면 되는데 컨트롤 N을 눌러서 컴프 세팅을 하나 열어주고요. 이름은 씬 언더바 001이라고 해주고요. 1920, 1080, 그다음에 스퀘어 픽셀, 그다음에 30프레임, 시간은 30초 정도로 일단 세팅을 완료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캐릭터가 줌아웃 되는 씬이고요. 여기서 첫 번째 캐릭터를 불러주면 되는데 배그 콤프로 가서 001 캐릭터를 먼저 불러줄 건데요. 그대로 불러오지 않고 얘를 또 프리콤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001이 선택된 상태로 컨트롤 시프트 C를 눌러서 프리콤프 창을 띄워주고요. 그러면은 리브올로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레이어 사이즈대로 컴프가 생성되게 되고요. 그 밑에 있던 무브올로 체크를 해서 프리콤프를 만들면 이렇게 컴프 크기로 프리콤프가 생성되게 됩니다. 다시 프리콤프에서 리브올로 체크를 해서 001이라고 이름을 바꿔준 후에 OK를 눌러서 콤프를 하나 생성을 해주고요. 그리고 해당 콤프는 컨트롤 W로 꺼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다시 배그 콤프로 가서 001 콤프를 컨트롤 C로 복사를 해서 씬 001에 붙여넣기 해주고요. 얘를 블러와 3D 레이어에 체크를 해주도록 합니다. 이제 줌아웃 시대는 간단한 카메라 워크를 줄 건데 카메라가 있어야겠죠? 빈 곳에 우클릭을 해서 New 카메라로 카메라 세팅창을 열어주고요. 여기서 우리가 만질 건 타입과 프리셋 밖에 없습니다. 일단 타입 부분을 클릭해 보면 원노드, 투노드 카메라 이렇게 옵션이 있는데 원노드를 선택하게 되면 카메라 중심으로 앵글이 돌아가게 되고요. 투노드로 선택을 하게 되면은 피사체 중심으로 앵글이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앵글을 쓸 필요가 없으므로 여기서는 원노드로 세팅을 해주도록 할 거고요. 그다음에 프리셋에서 미리수를 정할 수가 있는데 미리수가 작아질수록 왜곡이 심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왜곡을 적당히 줄 수 있는 28mm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OK를 눌러서 카메라 하나 생성을 해줬고요. 카메라에 P를 눌러서 포지션을 열어준 후에 타임라인 창에 플러스 키를 눌러서 5프레임 단위로 타임라인 창을 늘려주고요. 우선 키프레임 하나 잡고 해당 키프레임은 1초 정도로 밀어주도록 합니다. 그 다음 다시 첫 부분에 카메라의 Z축을 드래그해서 캐릭터가 이렇게 화면 밖으로 빠져나오게끔 당겨줄 거고요. 이제 얘를 프리뷰 해보면 이렇게 카메라 밖에 있다가 안으로 나오게끔
줌아웃 되는 연출을 할 수가 있고요. 이 두 개의 키프레임을 선택한 후에 F9으로 이지 값을 넣어주고요. 그리고 키프레임이 이렇게 선택되어 있는 상태로 Shift F3을 눌러서 그래프 창을 열어주도록 합니다. 이 그래프 창에서 속도감을 넣어줄 수 있는데 지금은 속도가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기본 이지 값이 적용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뒷부분에 키프레임을 선택을 해서 커브 핸들이 나왔을 때 커브 핸들을 좌측으로 당겨주도록 합니다. 그럼 속도가 앞쪽에 다 쏠려 있죠? 그러면 처음엔 빨라졌다가 느려지는 감속을 줄 수가 있습니다. 프리뷰를 해보면 이렇게 감속으로 카메라 줌아웃이 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시 Shift F3을 눌러서 그래프 창을 닫아주도록 합니다. 지금 줌아웃이 되는 연출은 됐는데 지금 인트로를 보면 줌아웃이 된 후에도 미세하게 캐릭터가 줌아웃이 계속 이루어지는 잔여 모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션이 일단 되게 중요한데 이런 후동작이 들어가야 뒷부분의 씬과 리듬을 계속 맞춰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후동작은 어떻게 넣어주냐면 다시 001 씬으로 가서 이 캐릭터 자체의 포지션을 뒤로 빼줘도 되지만 생산성을 위해서 우리는 널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빈 곳에 우클릭, 뉴, 널을 하나 생성을 해주고요. 3D 레이어로 체크를 하고 이미지를 널에 링크를 해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널을 카메라와 이미지 사이로 위치를 변경해 주고요. 포지션을 열어서 키프레임 하나 주고 3초 정도로 하나 밀어주고요. 또 제자리에 키프레임을 또 하나 넣어주도록 합니다. 인디게이터를 3초로 옮긴 후에 널 오브젝트의 Z축을 뒤로 쭉 밀어서 캐릭터가 빠지도록, 하지만 잘려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 정도로 당겨주도록 하고요. 이러면 카메라가 줌아웃 된 후에 캐릭터가 계속 뒤로 이동하는 움직임을 줄 수가 있는데 지금 이대로 키프레임을 주게 되면은 카메라가 들어오고 나서 캐릭터가 빠질 때 한 번 동작이 끊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레임이 끝나는 지점에 맞춰서 교차 운동을 하면 안 되고요. 동시에 운동을 할 수 있게끔 이 널 오브젝트의 키프레임을 두 개 다 선택을 한 후에 동시 진행할 수 있게끔 키프레임 위치를 옮겨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다시 프리뷰를 해보면 이렇게 줌아웃과 함께 캐릭터가 자연스럽게 뒤로 빠지는 후동작을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카메라의 심도를 좀 넣어줘서 포커스를 날려줄 건데, 자, 카메라 옆에 화살표를 닫았다가 열어주면 카메라 옵션이 나오게 되는데 카메라 옵션 옆에 화살표를 열어서 옵션을 열어주고요. 지금 CC 버전을 사용하신 분들은 블러 레벨 밑으로 또 다양한 옵션이 있을 텐데 그 옵션들은 사용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 옵션을 일단 패스를 하시고요. 기본적으로 심도 값을 넣어주려면 뎁스 오브 필드가 온 상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에퍼처, 조리개를 일단 저는 400 정도로 열어서 포커스를 날려줄 거고요. 다음 얘가 카메라로 빠진 후에 움직임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인디게이터를 위치해서 포커스 디스턴스를 조절해서 이미지가 뚜렷하게 보이게끔 포커스 디스턴스를 조절해 주도록 합니다. 그러면 해당 인디게이터에서 뚜렷하게 보이는 이미지가 처음에 들어올 때는 흐릿하다가 점점 아까 맞춘 부분에 올수록 뚜렷해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이 구조 그대로 다른 캐릭터들도 씬을 베리에이션 할 수가 있는데 뭐 간단합니다. 일단 프로젝트 패널 정리부터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폴더 하나 만들고 컴프는 컴프대로 따로 모아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씬 001을 선택하고 컨트롤 D로 복제를 해주도록 합니다. 그러면 002 씬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더블 클릭해서 열으면 같은 구조의 다른 컴프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다시 배그 컴프로 가서 이 002 캐릭터로 두 번째 씬을 만들어 줄 건데 일단 이 002도 컨트롤 시프트 C로 프리 컴프를 해주도록 합니다. 이름은 002 그대로 해주도록 하고요. 생성된 창은 다시 닫아주고요. 이 두 번째 씬에 있는 001 레이어를 선택한 후에 이 프로젝트 패널에 있는 002 레이어에 Alt를 누른 채로 클릭을 해서 아래쪽에 끌어온 후에 클릭을 해제하면 이렇게 콤프가 바꿔치기가 됩니다. 그럼 이 위치를 살짝 센터로 맞춰주도록 하고요. 그러면 이 구조 그대로 새로운 씬을 베리에이션 한 거고요. 이런 식으로 다른 세 번째, 네 번째 씬도 베리에이션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컨트롤 L을 눌러서 토탈이라는 콤프를 하나 또 제작을 해줄 건데요. 시간은 1분 30초로 세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첫 번째 씬, 두 번째 씬을 불러주도록 하고요. 첫 번째 씬이 아래로 가도록, 그리고 타임라인을 플러스 키를 눌러서 좀 더 늘려주도록 하고요. 첫 번째 씬이 끝날 때쯤에 두 번째 씬이 나와야겠죠. 그러면 두 번째 씬을 좀 밀어서
첫 번째 씬이 끝날 때쯤 두 번째 씬이 나오게 싱크를 조절해 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싱크 작업이 됐으면 두 번째 씬이 화면을 가릴 때쯤 첫 번째 씬을 컨트롤 쉬프트 D로 잘라서 뒤에 남는 건 지워주도록 하고요. 이러면 두 번째 씬이 나오면서 첫 번째 씬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인트로의 첫 구성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하이라이트가 되는 구간이 이 카메라가 가속되는 구간인데요. 자, 이 부분을 한번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컨트롤 N을 눌러서 또 새로운 컴포를 하나 만들어 줄 건데요. 이름은 Gout이라고 지어줄 거고요. 모든 세팅을 갖고 시간만 5초로 제작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그 콤프로 가서 얘네들을 다 데려올 건데 지금 첫 번째, 두 번째에만 프리콤프가 되어 있죠. 모든 애들을 다 프리콤프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든 이미지를 다 프리콤프화 시키는 작업이 끝났고요. 얘네를 9번부터 1번으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선택을 해서 컨트롤 C로 복사를 하고 Gout에 붙여넣기 해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선택을 해야 그대로 순서가 오게 되니까요. 꼭 위에서부터 아래로 선택을 해서 복사를 해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얘네를 이제 공간 배치를 하면서 카메라가 빠지는 모션을 줘야 되는데 일단 스테이지 아래쪽에 보면은 원 뷰로 되어 있는 부분을 눌러서 두 번째 뷰가 두 개로 나오는 옵션으로 바꿔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나온 창을 선택을 해서 아래쪽에 뷰를 여러 가지로 바꿀 수가 있는데 탑 뷰로 바꿔놔 주시고요. 모든 레이어를 컨트롤 A로 선택을 해서 블러와 3D 레이어에 체크를 해주도록 합니다. 일단 탑 뷰의 스테이지 크기를 좀 줄여주도록 하고요. 또 모든 애들을 선택해서 포지션을 열어준 후에 얘네의 Z축을 벌려서 공간 디자인을 해주면 되는데 일단 001 레이어는 그대로 놔두도록 하고요. 이 002부터 Z축에 2000씩 더해주도록 하겠습니다. 002는 2000, 그 다음은 4000. 그리고 탑뷰를 보면 이렇게 레이어가 거리가 벌어진 걸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여기에 카메라를 하나 넣어줄 건데 아까 똑같은 원노드 28mm로 넣어주도록 하고요. 우선은 카메라의 포지션을 열어주고 처음에 키프레임 하나 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카메라의 Z축을 움직여서 탑뷰를 보면서 카메라가 저 앞에 갈 수 있도록 첫 번째 레이어를 뚫고 나갔죠. 자, 이 정도로 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컴프의 끝에 인디케이터를 위치한 후에 다시 카메라를 당겨 주도록 합니다. 이 정도로 당겨 줄 수 있게끔 카메라의 포지션을 조절을 해주고요. 이제 프로젝트 패널에서 이 줌아웃 콤프를 프리콤프로 한번 또 묶어주고요. 얘 이름은 줌아웃 토탈이라고 바꿔줍니다. 뷰는 다시 하나로 바꿔주고 그다음 컨트롤 K를 눌러서 얘 듀레이션을 좀 변경을 할 건데요. 일단 20초 정도로 변경을 해주고요. 마이너스 키를 눌러서 타임라인을 좀 줄여준 후에 레이어를 컨트롤 D로 하나 복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살짝 좀 뒤로 밀어서 첫 번째가 끝나는 부분에 맞춰서 두 번째가 또 나올 수 있게끔 싱크를 조절해 줍니다. 이 다리가 잘리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잘리기 전에 위치를 하고 두 번째가 이제 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싱크 조절을 해주도록 합니다. 그럼 두 개를 또 선택을 해서 컨트롤 D로 복제를 하고 모든 레이어 위로 올려준 후에 다시 또 싱크를 맞춰줍니다. 이러면 총 4번 반복되는 콤프가 되겠죠. 그리고 끝나는 지점에 인디케이터를 위치를 하고 이 시간 부분에 클릭을 해서 시간을 선택한 후에 컨트롤 C로 복사를 하고 컨트롤 K로 다시 세팅창을 열어준 후에 아래쪽에 시간을 그대로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딱 끝날 수 있게끔 해당 컴프는 일단 컨트롤 W로 꺼주고 그다음에 얘도 꺼주고 그리고 토탈 컴프에 줌아웃 토탈을 불러주도록 합니다. 타임라인을 좀 줄여준 후에 여기서는 저는 사운드의 속도감을 맞췄기 때문에 일단 사운드를 그대로 불러줄 거고요. 제가 썼던 사운드를 복사를 해서 불러주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가속이 시작되는 지점을 마크로 표시를 했고 끝나는 부분도 마크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이 구간에서 패스트 줌아웃이 이루어지면 되는데요. 그러면 줌아웃 토탈 콤프를 일단 시작 지점에 위치를 해주고요. 그 다음 여기에 우클릭을 해서 상단에 타임, Enable Time Remapping을 선택해서 넣어주도록 합니다.
그러면 이 레이어의 처음 구간과 끝 구간에 이렇게 키프레임이 생긴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타일리맵을 쓰면 이 레이어의 키프레임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끝에 키프레임을 위치를 하면 해당 키프레임은 19.11초에 위치가 되어 있죠. 그리고 첫 번째로 오면은 0초에 위치가 되어 있고요. 근데 이 부분을 드래그해서 조절하면 이렇게 안에 콤프에 싱크가 변경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특성을 이용해서 가속을 줄 수가 있는데, 일단 가속이 끝나는 구간이 여기니까 이 끝에 타임 키프레임을 끌어와서 위치를 똑같이 맞춰준 후에 두 개의 키프레임을 다 선택하고 F9으로 이지값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그래프 창을 열어서 자, 여기서 이제 가속을 넣어주면 되는데요.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보이지 않는 분들은 그래프 창에 우클릭을 해서 에디트 스피드 그래프라고 꼭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럼 속도가 올라갔다 떨어지는 기본적인 이지값인데, 가속이면 뒤로 갈수록 속도가 더 올라가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프를 우측으로 좀 밀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첫 키프레임을 드래그해서 선택한 후에 커브 핸들이 나왔을 때 우측으로 커브 핸들을 좀 밀어서 속도를 우측으로 좀 밀어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해당 구간을 프리뷰를 해보면 자, 이렇게 사운드에 맞춰서 가속감을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콤프에도 포커스를 좀 넣어주면 좋은데, 자, 프로젝트 패널에서 제일 안에 뎁스에 있는 이 Z 아웃을 클릭해서 들어간 후에 다시 하나의 뷰로 바꿔주고 인디게이터를 캐릭터가 좀 뚜렷하게 보이는 곳에 위치를 하고 카메라 화살표를 닫았다가 열어준 후에 카메라 옵션, 그다음에 뎁스 오브 필드 온, 에퍼처는 400으로 늘려주고 이제 디스턴스를 이용해서 심도를 조절해 주도록 합니다. 또렷이 보일 수 있게끔. 자, 그리고 드래그해서 프리뷰를 좀 해주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심도도 넣어줬고요. 그리고 얘가 가속을 받을 때 이렇게 좌우나 위아래로 흔들림이 좀 있으면 더욱더 다이나믹한 모션을 줄 수가 있는데, 이런 흔들림을 주는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위글러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